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이 착공했습니다. 포천시는 성공적인 완공을 기대하며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오는 2030년이면 포천시에도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가 지난 1일 포천시 철도시대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이 착공한 순간을 기념하고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는 자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포천 시민들은 개막식을 찾아 철도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포천 지역의 첫 철도 노선입니다. 양주 옥정동에서 포천 군내면까지 16.9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7호선과 연결됩니다. 그동안 포천에만 철도가 없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자존심 상하신 시민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2030년이 되면 포천에도 철도가 생기니까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옥정 포천 광역철도를 시작으로 덕정 옥정선 신설과 GTX-치 유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철도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 특히 GTX-G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국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 굳게 믿고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큰 힘 모아서 진정한 철도의 시대 GTX로 열어갑시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사회는 철도시대 개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일 오후 3시 35분쯤 양주 광사동의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덤프트럭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으며 덤프트럭 엔진룸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때 방음터널 내부에 연기가 차올라 배연 작업도 병행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7회 블랙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립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 주둔지였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의미를 담아 축제를 기획했는데요. 의정부의 도시 브랜드와 문화재생 가치를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 뮤직 페스티벌은 힙합 문화가 강한 의정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힙합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앰플라인과 스컬앤하하, 한요한, PH1 등이 메인 공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국군 양주병원과 드론 산업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산업 발전과 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앞서 시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의료용 드론 배송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연회는 이번 협약의 기반이 됐는데요. 시와 국군 양주병원은 의약품 배송 드론 합동 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에 따른 조치인데요.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연장된 신고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지난 1일 의정부 제1시장에서 시민안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 상가, 시장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도 진행됐으며 실제 소방차 이동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각종 후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6천여 세대,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은 하나같이 2026년과 2027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공급량 중 가장 적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집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 당장 내년 내후년 그 2년 동안 실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인데다 민간 공급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주택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동기 요인을 주려면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규모를 좀 더 늘려주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게 쉽진 않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참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97 대책을 평가하며 LH 주도 공급이 원활하려면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자에게 미분양이나 금융 리스크가 가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공공기여와 기부 체납, 재건축,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등 다양한 개발 이익 환수 제도들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공급 유도를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정부는 아직 주택시장 불안을 대출 규제와 편법 거래 감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에도 케이블 TV는 해마다 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을 내고 있는데요. 유료 방송 시장 위기에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금 징수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도 개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케이블 TV 사업자가 납부한 방송통신 발전 기금은 250억 원, 영업이익의 17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중한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상파 종편 보도 P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구간별로 이제 기본 징수율이 차등 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성과 등에 따라서 이제 조정 개수라든지 강용 비율이라든지 또는 추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SO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채널의 공적 기여도가 큰 만큼 차등 징수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기금 감면을 해주던 혹은 지역성 의무에 대한 지원을 해주건 간에 양자 중에 하나는 좀 돼야 된다는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을 통해서 케이블 TV를 좀 지역 매체로서의 지위를 좀 확보해주고 그를 기반으로 관련된 좀 지원 예산들도 좀 충당을 해주어야. 기금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출 규모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기금이 쏠리고 있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컨대 아리랑 130억이고 그다음에 뭐 국악방송 58억이고 이제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 지원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지원 주체가 기금이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를 같은 자리에서 정부도 징수율 인하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매출 기준 징수율 1.5%를 1.3% 수준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한 1.3% 수준까지 인하하는 그런 접근을 갖다가 조금 검토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이 업무를 이제 맡아주시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저희도 이게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관심을 끊는 게 아니고. 논의를 주최한 정치권은 제도 개선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미디어들이 기존의 지상파나 SO 시장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의 운영도 방송 시장의 변화에 맞게 좀 그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매출의 저하나 이익의 감소가 방송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징수율 조정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 북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73%가 경기 북부 대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79%는 해당 사업이 북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경기 북부 대개발의 기대 효과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꼽혔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100일간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 통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회의를 열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격해 차잔에 징수하라고 도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136명으로 체납액은 2,058억 원인데요. 도는 TF팀을 구성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인상합니다. 시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현행 1톤당 12만 6,038원에서 12만 7,298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3만 3,852원으로 조정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역시 1톤당 12만 7,063원에서 2026년 12만 8,334원, 2027년에는 13만 4,941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시는 광역 폐기물 시설인 송도와 청라 자원환경센터의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는 군, 구에 부과하는 반입가산금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복지비 4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5월 노동절에 이어 두 번째 지급입니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양주를 시작으로 공공근로복지기금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동안 약 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4일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민자 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지만 이 기간에는 모든 차량이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자유롭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기간 약 13만 7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에서는 추석 당일인 6일 공원 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가족공원 내 외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5일부터 7일까지 가족공원 개방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인근 인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